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지라고 하고 예술 생태계 스터디 기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옆 동네 예술 생태계 스터디를 자담회를 만들고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자담회를 시작을 할 건데 이번 주제는 인간 거버넌스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라는 일기자료를 저희가 함께 읽자고 먼저 사전에 공유를 드렸을 거예요. 그 인간 거버넌스 시스템 그리고 순환로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온도로 그리고 어떤 이해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더 같이 맞춰보면서 이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섭외자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이제 오른쪽부터 소개를 합니다. 네, 저는 홍우주 사회적인 동조합에서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는 정문식이고요.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1, 2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현정입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는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예술 작가이자 마포구에서 복합예술공간 별관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5, 6기를 활동했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공동운영단에 대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일단 서교의 사례를 탐구해보기 위해서 그 운영단 구조랑 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민간 거버넌스에 대해서 서로 얼마나 이제 이미 알고 이 책을 모두 이제 과제를 하셨다면 책을 이제 읽고 나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읽으셨는지 그리고 책을 읽으셨는지 공유하면서 참여 목적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공동운영단은 어떻게 꾸려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그 홍대 앞에서 저희가 경장내 창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공동운영단은 이 공간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평적 협치 모델을 좀 표방하면서 같이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어떤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운영단은 매년 저희가 공모 방식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공동운영단을 모집을 하고 다음 해에 활동하실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그 구성하신 분들은 저를 포함한 총 7분이 이제 선정돼서 활동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 6명과 방현직인 재단의 매니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구성원들과 함께 그 해에 어떤 운영 방향을 가지고 갈지부터 모든 설계를 이제 같이 참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저희가 9기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2013년도에 이 공동운영단이 출범하면서 아직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문식 이사님이 가장 초기부터 같이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공동운영단의 처음은 어땠나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그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이제 서울시 창작공간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의 문제의식은 이제 서울시 창작공간 혹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 지원 공간들이 현장과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현장 예술 주체들하고 접점이 좀 없는 듯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러면 좀 더 현장과 가까운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이 서울문화재단 내부에서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러 창작 공간 중에 물레예술공장하고 서교예술실험센터가 그 대상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이제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이제 예술 씬이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일종의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가 좀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그런 확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그 두 공간이 이제 선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교예술실험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예술 주체들과의 아주 많은 공론장과 뭐 회의 자리를 거쳐서 선발 방식 그리고 운영 방식 같은 게 이제 결정이 되고 2013년 2월에 1기 운영단이 6명이 현장 예술가가 뽑혀서 처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부 작가님은 공동운영단 그 2년 동안 활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5기, 6기 그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야기 나누었을 때는 그때가 공동운영단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 본인의 이제 참여 계기 또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또 그때를 왜 황금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황금기는 사실 제가 그냥 하는 표현일 뿐이고 누구도 공증하지 않았고요.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제가 있었던 시기가 매우 좋은 시기에 있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2년을 보냈다고 해서 황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참여 계기 여기 활동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당시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좀 힘든 예술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주변 지인 작가가 서교예술센터 알죠? 그래서 알기야 알죠. 잘은 모르지만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공동운영단이라는 걸 모집한대요. 거기 돈도 준다고 하니까 기획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해볼 수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는 돈도 너무 필요했고 또 그런 공동의 기획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너무 그거 해보고 싶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뽑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지원해서 정말 그 뽑히는 과정까지 당연히 어렵고 뭔가 낯설고 했는데 막상 좀 그렇게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다고 했지만 들어가서 정말 서교라는 곳에 있다 보니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침 그 2년 동안의 시기가 황금기라고 할 만큼 좋은 동료들과 좋은 매니저님, 좋은 시스템들과 함께 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경험을 한 그 2년이라서 저는 황금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5, 6기가 황금기냐 뭐 이런 게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기부터 4기까지의 초창기 그 시절이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 공동운영단이라고 하는 이 구조도 되게 낯설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 구조를 만들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계속 지속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별로 없었던 데다가 서교예술실험센터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소유주와 운영 주체가 다른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 4년 넘게 계속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고 5, 6기 때 좀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7기, 8기 그리고 올해 9기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계속 이전부터 활동하셨던 분들 계시지만 현재 저희가 작년에 8기 그리고 지금은 9기 운영단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실은 작년부터 8기가 시작될 때부터 제가 발령받으면서 이 서교동에 오게 됐는데 그때 저희 운영단 구성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예술가의 안전한 창작망, 창작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 구성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창작 환경들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속문을 작년부터 이제 만들었고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면서 사업들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활동까지는 과거와 이제 지금 현재 주목하는 관심도나 사업의 우선순위는 좀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교예술실험 그 센터 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이제 그 필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정문식 기사님. 어떻게 쓰여지게 됐나요?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올해 초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발간이 됐는데
이 서교예술실험센터가 개관한 거는 200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서교예술실험센터 자체의 역사도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공동운영단의 역사도 8년이 넘어가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어떤 일종의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이라고 하는 이 거버넌스 모델 자체가 현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제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 신규 공간에 적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금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모델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속에서 이제 그러면 서교는 어떤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서교가 여전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과 물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간의 활동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순환로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고민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고민들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또 많은 고민들, 또 실행도 차고, 그동안 시행착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다 생각하고, 또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이해를 돕기에도 굉장히 좋은 읽기 자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단히 준비하기를 읽다 보면 서교예술실험센터가 로컬리티, 지역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일단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홍대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서교예술실험센터와는 또 그 이전에 또 별개로서 홍대 생태계는 어땠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는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1990년대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우연의 연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들이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여러 가지 문화 현상들이 홍대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마냥 즐거운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2002년 월드컵이 되면서 홍대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월드컵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곳으로 이제 공공이나 행정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미디어의 관심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방문객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힙하고 핫한 이제 지역으로 2000년대가 시작이 됐는데, 홍대 앞에 예술 공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이제 아주 급속도로 가속화된 게 2010년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감을 엄청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마냥 즐겁기만 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나가라 그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공간을 문을 닫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본인의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환경적인 변화,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크게 힘이 없고 무력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죠. 하다가 이제 이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도 문을 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2016년도에 이제 홍대 관광특구라고 하는 이제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좀 막아내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제도나 정책에 대한 어떤 중요성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예술 환경들을 환경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확산이 되고 좀 더 그런 인식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교 운영단도 있고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일종의 거버넌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 제도에 대한 어떤 개입이나 공론장을 만들고 토론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어떤 홍대 앞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갖고 있었던 특성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때까지 없었던 그 문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어떤 독립문화, 대한문화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용인하고 좀 관용을 베푸는 아주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들이 처음 시작된 곳이 홍대 앞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수많은 사람들이 홍대 앞에 모여들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이제 홍대 앞에 어떤 두 가지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뭐, 이 되게 상업화로 되게 힘들어진 경험과, 그 다음에 원래 애초에 있었던 홍대 앞에 어떤 그런 관용의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90년대가 뭐 X세대 뭐 이러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때도 되게 그 전체주의적 문화가 잔재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뭐 그냥 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당연히 위계 같은 것들은 뭐 당연한 거였고요. 뭐 어디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잖아요. 만나자마자 바로 나이 묻고 그다음에 저기 뭐 학교 어디 나왔냐 묻고 뭐 그다음에 뭐 내가 너보다 형이네, 동생이네 이런 거 따지고 말 높일게, 높게 뭐 말 높여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90년대부터 홍대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약간 좀 그거는 좀 재밌는 현상이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는 어떤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 기반이 90년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홍대 앞을 좀 계속 지탱하고 있는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특징 짓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문화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분위기라는 게 홍대를 일단 가면 느껴지잖아요, 피부로. 이런 특성이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요? 그 아까 홍대 앞에서 용인되는 그런 문화들, 관용의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비주류 문화와 이 비주류 문화에 대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저희 센터 사업에도 많이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공동운영단과 같이 결합이 됐을 때 기존의 공공 영역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저희 센터로부터 이제 뭔가 지원을 받고 저희 공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뭐 서브컬처를 포함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건드릴 수 있었고, 뭐 저희의 시그니처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액닷컴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시각 공연 이런 어떤 장르 중심으로 좀 뭔가 사각지대 안에서 좀 포괄되지 못했던 활동들까지 저희 센터에서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 소액닷컴 같은 경우는 정산 없이 100만 원 쏩니다. 이런 좀 파격적인 컨셉으로 시작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떤 기반 지원이라든지 좀 많이 좀 일반화된 사업들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던 사업들을 서교의 공동운영단 통해서 좀 많이 사업화가 진행되었던 게 좀 저는 좀 주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홍대인가라는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홍대 좀 염세주의로 얘기하자면 홍대는 끝났어.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는 홍대여야 해라는 또 부분도 있었고 계속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공존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홍대라는 상징성을 되게 잃지 않길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미술이라는 뭐 측면이든 뭐 음악이라는 측면이든 어떤 한 지역, 한 도시를 얘기할 때 서울은 엄청 큰 도시예요. 서울은 정말 맞아요. 우리가 서울 안에 살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지 다른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큰 도시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큰 도시 안에 상징적으로 예술이라는 측면이 되게 뿌리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다라는 건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이 없어진다. 예를 들면 아니면 사라진다. 뭐 점점 퇴색한다라고 해서 홍대는 끝났다라는 인식하고 정말 사라지게 되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이런 활동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더 잘 발판이 되기를 바랬던 마음에
이 기획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홍대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정문식 이사님과 얘기할 때 많이 느껴지는데 홍대 사람이라는 거에 어떤 자부심?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확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거는 어떤 쿨함 그리고 젊음 그런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툭툭 박혀요. 이렇게 순환로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성북에서 활동하시고 여기에 살고 계시고 하는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는데 또 여기만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젊음, 파격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 잔잔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홍대 사실 저도 사실 90년대 94년부터 해서 홍대 극동방송국 뒤쪽 쪽방 같은 거기서 살다가 2000년 말씀하신 그 서교예술실험센터가 막 들어서려고 할 때쯤 사실은 집세를 감당을 못해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홍대의 생태계와 성북의 생태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홍대는 홍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 판타지성이 있고 감각적인 예술의 생태계들이 있는 것 같고 성북은 제가 지금 성북에서 활동한 지 한 8년, 9년 되는데 성북은 활동의 공간이 아니고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술가로 활동해가 아니고 나는 예술 활동을 하는 주민이야. 예술을 하는 시민으로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시민성을 더 많이 발현하고 싶다. 시민으로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내가 시민으로서 얘기하지만 난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예술적으로 아니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가 얘기했던 거 잔잔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이제 좀 꾸준히 이야기하는 그 삶의 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좀 안정성 같은 게 본인이 뭐 다른 거에 뭐 환경적 안정성이 있다기보다 본인이 훨씬 안정성을 가지고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개념이 시민으로서 이제 여기서 일부가 되어서 그리고 작업하고 하는 것들이 근데 또 저의 세대에게는 아직은 조금 또 생소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해하고 여기에 일부러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가 오늘 또 중요하게 이야기할 부분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홍대에서는 요즘 또 아직도 그런 옛날과 같은 분위기는 느껴지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거기서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20프리반 투쟁 그리고 젠트리 때문에 겪었던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 사실 피부로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경험을 계속 계승시키고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의 어떤 단절 그리고 끊김 이런 것들을 극복? 아니면 계속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나요? 라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게 그냥 말로 하면 그런 건데, 뭐 그냥 지금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이제 소위 이제 그 두리반 투쟁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두리반 투쟁을 겪었던 그 세대들이 지금 이제 30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좀 주요한 곳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좀 더 비즈니스나 아니면 좀 더 시스템적인 사고를 좀 많이 합니다. 예, 예전보다 훨씬 더. 그리고 좀 자유롭고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되게 중시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예전에 좀 무대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정교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감각이 더 좀 뭐랄까요 더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그게 발달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요. 그 경험의 단절이라는 거는 뭐 경험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세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앞 세대가 뒤에 오는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느냐, 안 마련해 주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뭔가 자리를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자료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버려두고 떠나라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이후를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자꾸 마련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어떤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이제 계속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공동운영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매니저님도 설명하셨지만, 서교예술시험센터가 홍대 지역을 되게 중요하게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좀 광역 단위의 이제 사업으로 좀 많이, 사업이 좀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운영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지역 베이스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또 활동하는 어떤 영역도 광역 단위처럼 좀 더 넓어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홍대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예전처럼 되게 크게 체감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되게 엄청 중요한 어떤 요소를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못한 부분은 조금 있긴 합니다. 네. 특히 안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공동으로 하는 경험을 모른 상태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운영단을. 근데 이제 나갔을 때는 어떤 인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부터도 일단 두리반을 모르고 들어왔어요. 사실은 두리반이 뭔지 몰랐고, 두리반 투쟁도 잘 몰랐고, 들어와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사는 삶에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는데 엄청 큰 일이었구나라는 걸 와서 후에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공동의 경험 조금 더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연장선으로 말하자면, 사실 지금 시대가 광역화되고 있고 좀 더 넓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셀렉화된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고 스마트폰 시대 이후에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정말 지금은 내가 원하는 채널을 정말 볼 수 있게끔 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러려면 그 모든 공동의 경험이 다양하게 되기에는 좀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가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라는 말씀, 아마 정문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의 어떤 선행돼야 되는 부분처럼 좀 다양하게 있어야 그 누군가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셀렉해서 나는 이쪽에 더 경험을 하고 싶어라고 찾아갈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보다도 이제 서교에서 좀 더 그 경험을 먼저 하긴 한 거죠. 공동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저는 또 지금 개인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홍대가 가졌던 문화, 바이브, 그리고 지역과 연결하는 지점, 그리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운영 수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거 이제 순환로에서는 그 운영 수칙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체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잘 쌓아올리고 있는지, 서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 수칙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순환로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공동운영단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가 낯선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구성원으로서 이제 본인이 앞으로 감당할 책임과 권한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운영 수칙이라는 좀 공식적인 그 명문화된 그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공동운영단이 이제 만들어질 당시부터 운영 수칙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이제 어떻게 공동운영단이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운영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선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칙이에요. 가령 자발성의 원칙, 내가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다. 그리고 개인 참여의 원칙, 뭐 어떤 단체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참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원칙이 있고, 다양성의 원칙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현장 주체로서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사업에 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좀 이해도를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 수칙 안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에 대한 어떤 원칙도 같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중요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에는 기존의 운영단 출신이셨던 서교 멤버스들을 같이 소집해서 우리가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라는 것들이 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승을 꼭 저희가 뭔가 고수하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운영 수칙 안에서의 최소한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운영단 내부에서 계속 뭔가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은 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뭔가 지역성이라든지 아니면 세대의 변화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이슈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저희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너무 과거의 지역 예술가 중심으로 뭉쳤던 공동운영단의 분위기와 현재 뭔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들을 했다면, 지금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좀 어떤 광역 단위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좀 바뀌어온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의식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서교예술실험센터인지, 서교라는 타이틀을 의식하지는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논의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수칙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뭔가 구성원들 안에서 뭔가 좀 결여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수칙 안에서 담고 그걸 좀 시스템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제 개념에서 그 성북은 이제 그 시민으로서 예술을 하고 시민으로서 활동하고 이 지역 안에서 시민으로서 일단 먼저 살아나가는 게 기본 베이스, 그 바이브를 이렇게 베이스로 둘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시스템, 우리는 어떤 기본 원칙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먼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올 때 이곳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더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장치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북에서,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인데 대학으로 오면서 성북에서 거의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근 20년 넘게 저의 인생의 반을 이제 성북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하지만 저는 주로 경기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오다가 성북의 이런 시인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지는 작년 겨울이 이제 시작이어서, 사실 저도 성북의 이 분위기를 파악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님이 해주신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현상을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술적인 어떤 입장에서 또 공동체라는 것이 또 붙을 때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성북뿐만 아니라 항상 공동체와 예술 활동이 이렇게 붙을 때는 뭔가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술이란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고 또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어떤 것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 성북에서 그런 시민과 어떤 그 삶의 어떤 기반으로서 이 활동의 장을 생각을 하고 예술 활동을 거기에 같이 병행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이제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천당산 우화극장의 이제 월장석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의 배려해야 되는 지점들을 형식적으로 정리해 가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하지만 이 활동의 장에서 약간의 의견이 다르다거나 그런 것들을 부딪히게 되면 그게 사실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서로 원칙적으로 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실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건 것 같아요. 지금 또 제가 예술순환로에서 동네 살롱제를 하면서도 생각한데 일단 소통을 많이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지만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한 차원에서의 얘기, 일상적이지 않을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가려는 노력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은 좀 일단 전제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같고 또 상대방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일인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한꺼번에 처리되고 막 정렬될 수 있지만은 굉장히 바느질을 하는 듯한 수공업처럼 하나하나 이루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아직은 여기는 굉장한 아날로그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술순환로를 넘어서 성북이 10년 동안 해왔던 거버넌스 안에 중요한 가치도 자율활동이면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우정과 협력으로 환대하면서 일하자, 문화민주주의를 지키자. 그것이 예술순환로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걸 가지고 예술순환로라는 사업도 사실은 그 가치 기반 위에 예술순환로가 설계되었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었고, 들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건 성북과 마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포는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투쟁하고 있고, 저도 마포 활동 일부는 그 공유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투쟁하는 역사, 그러니까 뭐 아연 포차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쟁의 역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쟁의 역사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 큰 목소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역 단위로 넓혀져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성북은 삶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과 좀 차이. 그래서 훨씬 더 조금 더 로컬성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활동량이나 주기가 얼마나 되었으면 그것이 이제 혹시나 본인의 작업과는 또 시간 분배를 할 수 있었는지, 또 임금에 대한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은 없었나요? 벌써 이제 좀 몇 년 돼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저희는 공동기획이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공동으로 기획을 한다는 자체가 흔한 기회는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해보지 않았던 경험이었고, 그러하니 당연히 그 안에서 뭐 의견 충돌 당연히 있고, 의견 조합하는 거 쉽지 않고, 시간 분배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근데 그 1년 뭐 내지는 2년의 시간을 공동의 경험을 한다라는 거, 공동의 기획을 한다는 게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끔 만드는 분명히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점도 진짜 많았고, 또 개인 작업을 당연히 하는데 뭐 시간에 어느 좀 촉박한 부분들 뭐 제약 받는 것도 있지만, 또 그와 더불어 저 1년 하고, 왜냐면 이제 연임을 결정하는 시간이 와요. 근데 그때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어쨌든 2년밖에 할 수 없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원한다면 쉬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쨌든 2년이라 봤을 때 그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짧다고 생각한다. 그냥 1년 정도, 이제 막 전 첫 1년은 적응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들어와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익히는 데 꽤 어려움을 겪었고, 회의하는 거, 정말 뭐 일기에 계신 전무심사님 대표님 같은 경우는 회의를 막 밤새 하고, 막 술집 가서 또 하고, 막 이런 있어요. 역사처럼 남아있는 그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않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물론 너무 중요하고, 이 기획과 이 석유 활동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잃으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주 저희가 황금기라 말하는 그 운이 좋은 것도 이미 앞서서 꽤 많은 시스템을 갖춰져 오셨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분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개인의 시간, 개인의 작업 충분히 이어가길, 그리고 서로 그걸 되게 장려하고 독려했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거 중요하죠. 전시하는 거 중요하죠. 개인 활동이 제일 중요하죠.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거 너무 우리가 재밌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자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 시각예술을 하지만 전 2년 동안 담당했던 사업이 음악 사업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엄청 애정이 많아요. 음악을 앞으로도 좀 언젠가는 하고 싶어하는 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을 어디 가서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음악에 대한 경험을 딴 데 가서 전문가라고 하기 어렵지만, 여기는 공동의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가 아니고 옆에 조력자가 있고 팀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같이 하면서 훨씬 더 유익하게 썼던 어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각자 어떤 그동안에 힘든 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어떤 전시나 작품 활동을 주로 한다기보다는 좀 1인 스튜디오 운영하는 사람 기준이라서 조금은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좀 그 다수의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리고 그 활동을 지켜보면서, 지켜본다라기보단 여기에 투입돼 가지고 같이 호흡하면서 하니까, 일단 보고 경험하는 그 파이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조금 보는 눈이 조금은 더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넓어졌다라는 게 뭔가 되게 더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식이 확장됐다라기보단 정말로 보지 못했었던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까 콜라가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홍대 앞과 성북구의 차이점, 그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조금 그 양쪽에 다 살았었던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 언어화하고 정의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긴 했는데, 성북구 쪽에 살아가면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홍대 앞은 어떻게든 되게 자기 자신을 되게 뽐내고 자기 자신을 되게 드러내고 좀 퍼포먼싱하는 거에 능한 것 같은데, 성북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눈에 안 띄고 숨어 있고 발견하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활동에 들어오면서 느껴진 게, 아까 말씀 주신 그 되게 어떤 나 예술에 이런 것보다도 되게 살아가면서 예술을 하고 있는 주민, 그런 걸로서의 어떤 인식이라 그런 게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제가 하는 활동들이 어떤 되게 중요하고 그런 좀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좀 그런 거가 조금 더 어떤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사는 곳에서 하는 거 내가 시민으로서 감각하고, 그리고 창작자로서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이 사업을 통해서 또 그리고 관과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꽤 많은 활동을 하고 좀 올해는 조금 지침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소통이라는 게 1년 동안 알아가는데 다 시간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사실 조금은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쉰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거, 근데 좀 긍정적이었던 건 저는 여기서 만난 또 친구들하고 또 다른 작업을 하는 거, 지역 안에서 또 다른 민에서 활동 공간을 만들고, 뭐 쌀집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비슷한 거죠. 사실 같이 협치해서 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고 저희가 스스로 뭔가 일어날 힘도 얻었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관에서 그런 마중물 아닌 마중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거. 그리고 언제든 사실 그 돌아가면 환대해 준다는 그런 어떤 이상한 믿음이 있어서 또 언제나 환대해 주는 편이고 그런 것들이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미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사업이 끝나도 이건 유지가 되겠죠. 아마 저는 관계를 맺었고, 1년 동안 이 사람들을 알아갔고, 지금 잠시 어떤 개인적인 뭐 창작, 뭐 각자의 그런 일들이 있으니, 그런 거에 집중하다가 또 나의 좋은 창작물을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약간 순환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항상 매여 있는 게 아닌, 일시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사실 그 공동체라는 게 저는 가두려고 할 때 좀 더 안으로 곱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두려고 하는 것보다도 일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게 약간 서로 소통하는 거 그런 거 시간들을 되게 중요하다고 가치를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 게 좋았고 뭔가 말이 되게 꼬이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그 공동체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떤 개인들로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니즈나 그런 필요에 의해서 모이잖아요. 근데 그 모인 그 공동체를 어떠한 가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저희 여기서 활동하면서 어떠한 제도나 서로의 어떠한 그런 강요하는 부분이 없이 그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들이 조금 자유로웠던 느낌 그리고 그 별개로 작업과 그런 공동체성과는 별개로 이 한번 맺어진 그런 네트워크는 꾸준히 뭔가 유지되고 서로 환대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게 되게 이 성북의 좀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성북에서 좀 공동체를 경험하고 좀 작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조금 느꼈던 지점이고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강요 없는 거.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스스로 필요하다면은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 또 다른 일들 새로운 공동체 일시적인 또 다른 공동체들을 아주 다양하게 형성을 하고 그 공동체들끼리 협업이 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본 제가 이제 성북의 풍경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들을 끼류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느슨하게 있는 것들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해내야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기치 않게 이 정도까지 일도 했었어야 됐나?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치가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충돌하는 지점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보 작가님은 이런 충돌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보상이 충분했었나요? 약간 저 오늘 센 말 하려고 온 사람 같은데 불만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뭐 없지도 않았어요. 근데 임금은 당연히 여기 뭐 지금 순환로에 계신 분들 뭐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거버넌스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에 예민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정말 충분한 임금을 준다 뭐 그러니 충분한 일을 너네가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의지적으로 내가 원해서 들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돈이 얼마가 되든 정말 이렇게 자신이 필요한 돈을 위해서 들어온 것도 있었을 텐데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발적으로 좀 더 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생기고 또 저희 가장 큰 저의 어떤 모티브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술가이니 우리가 받고 싶은 걸 우리가 만들어 보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우리가 뭘 원할까? 우리는 뭘 필요로 해? 우리가 뭘 받았으면 좋겠,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걸 띄워줬으면 좋겠어가 됐었을 때, 그것을 지금 현재 내가 받지는 못하지만 그 장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되고, 또 더 새로운 걸 찾게 되고, 정말 좀 더 같은 공감대,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냥 허투루 필요한 형식적인 걸로만 딱 끝나지 않고 더 좋은 거, 더 어떤 예술가들이 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예술가들이 더 많은 기회와 또 장에서 재미있는 걸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 좀 돈을 못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더 많은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돈 받은 만큼만 일해라는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들 때가 있는데, 또 막상 그 돈 받은 만큼 일한다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애매하다 보니까 쉽지 않고, 그래서 그래도 어떤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통용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당시 했었고, 약간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이 거버넌스 활동 자체가 처음부터 역할이라든지 과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하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더 뭔가 자발적인 의지가 생기면서는 본인의 인건비로 계속 그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명확한 것은 처음에 이제 이 활동이 뭔지는 모르고 들어오실 수는 있지만, 내가 이 활동을 참여하게 됨으로써 보상받는 수준은 이 정도다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게 알고 들어오시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안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의미를 찾아가는 부분으로 사실 충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도 좀 지금도 유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현정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거를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 고민에 앞서서 현재 예술순환로가 어떻게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순환로 참여자 말고도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공유드리면, 비슷한 것 같아요. 초기에 계획을 함께 짜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이 큰 틀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주일 단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지를 함께 예측하고, 그만큼의 예측된 시간만큼을 이제 계약할 때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활동을 이제 이어나가는데, 활동을 이어나간 이후에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어떤 요소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이 투여하게 되거나 뭐 어떤 요소가 또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다시 계약하거나 다시 지급하는 어떤 중간 시점이 왔을 때 재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실제로 최근에 한 예를 들면 웹팀의 웹진이 지금 총 4번의 개간지를 발생하는데, 그 웹진에 발생하는 어떤 것들을 추측하고 예측해서 계획안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산정했던 거에 비해 웹사이트 자체를 다시 개편해야 되는 어떤 요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웹팀 자체에서도 있었지만 순환로 안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느냐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시 할 수 있을까라고 사무국이 먼저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웹진 이외에 웹사이트 개편에 드는 어떤 활동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재논의를 충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오히려 그 논의를 제가 꺼냈을 때 임지지 기획자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의 고민과 맞닿아서 되게 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활동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 직접 참여자의 니즈와 어떤 열정으로서 계속 높아질 때, 그 높아지는 것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모든 지급액을 다 대응해야 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지지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어떤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활동에 따라서 변화되는 어떤 것 중에 이 열정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의 기준과 그런 논의는 한 번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건 그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운영하는 공공자금, 우리 전체 공공자금 중에 문화예술로 책정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 말고 우리가 이 사업에 매몰되어서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한 가지 들고요. 거버넌스라는 그 구조 안에서는 사실상 대화 방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법, 그리고 이제 사전에 얼마나 알고 들어오는지, 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갖춰져 있냐에 따라서 이 일이 얼마나 잘 풀리고, 또는 뭐 어떤 난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좀 많이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순환로는 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끝내고 싶은데, 그 서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식을 높이는 작업들, 또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을까요? 사실 그 거버넌스 자체의 열린 구조라는 매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열려있는 구조 안에서 시행착오들은 결국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스란히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이제 저의 몫이라는 생각도 사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서교 공동운영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거버넌스의 좀 대표 사례로서 주변에 좀 어느 정도는 좀 알려져 있고, 그냥 서교 공동운영단 하면 좀 느껴지는 이미지라든지 예상되는 부분들을 좀 뭐 소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동료 예술가들을 통해서든 좀 많이 좀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이해치를 사전에 좀 많이 공유하고 알고 들어오시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합의하고 참여하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초반에 좀 많이 비전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좀 이해도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으로 좀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더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 모델 개발 연구도 사실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거버넌스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서교예술실험센터의 거버넌스와 지금 이 예술순환로, 그러니까 사실 예술활동 거점 지역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의 거버넌스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버넌스는 뭐 한 가지의 정의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층위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어떤 뭐 맞다 안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다른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거버넌스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 거버넌스의 목표는 사실 공공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공성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한쪽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서 좀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그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공공성을 이제 추구를 하는 건데, 그 공공성의 목표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술가, 예술 주체로서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개인 작업과 이러한 활동의 어떤 그런 어떤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갈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 공공성이 없으면 사실은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활동의 어떤 영역 같은 것들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공성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다지기 위해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 거버넌스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공공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지금 시대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공공은 뭐냐면 이 공공성이라는 게 이때까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이나 정치권이 독점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이나 정치권이 하는 모든 일은 공공적인 것이고 민간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공공적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되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예술계에서도 되게 많이 확장되어야 될 것이고 이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왜 공공의 영역이 필요하고 그 공공성의 영역을 잘 구축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되고 감각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거버넌스, 뭐 협치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일 당시에 너무나도 진입장벽도 높고 또 거부감 아닌 거부감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쉬운 언어와 더 어딩들 그리고 좀 단순히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저한테는 거버넌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요리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주방을 만들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주방을 어떻게 잘 만들어줘야 좋은 요리가 내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나 요리하고 싶어라고 무턱대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알았어 그럼 우리 주방을 한번 잘 만들어보자. 우리가 원하는 주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음껏 요리를 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저는 거버넌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걸 좀 주체적으로 나 혼자만 꾸리는 것이 아니라 좀 협치의 과정 정말 말 그대로 민과 관이 만나서 그 주방을 만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어떤 이런 지금 눈높이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계속 그런 시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걸 예술가들이 참여했을 때 본인이 한 것을 충분치 알려서 옆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게 홍보가 돼서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더 정말 혹은 이걸 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게 그렇게 뭐 어렵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주방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발적 그 생각들이 들 수 있게끔 되는 시스템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공동체가 이후에 또 이제 어떻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대부분들이 이제 운영위에 계신 분들인데 우리는 어떤 합의를 앞으로 또 더 해야 되고 우리 사이에는 어떤 공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 참여하실 분들에게는 우리 활동을 어떻게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의견 나눠보면서 자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문득 오랫동안 이 문화운동을 했던 저의 선배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건 내가 조금 힘들어도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게 공동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믿고 지금 10년이 넘게 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성이란 거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누군가 자발성을 악용하면 안 되지만 내가 좀 힘들어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합의하고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 건 그 공공성이란 걸 정문식 이사님 말씀해 주신 그 공공성이라는 게 도시의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도시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시를 나의 도시로 우리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힘을 어떻게 공동으로 감각해갈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켜져야 사실 개인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를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민간 거버넌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거버넌스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버넌스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스스로의 정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거버넌스가 일종의 그 건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 왜냐하면 뭐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리인을 세워서 뭐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 실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계속 이야기돼 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행동 그리고 창작들이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시민으로서 너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그 주체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민이고, 왜냐면 자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거버넌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 주체성은 너무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민관을 나누는 것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민관을 나누기 이전에 같은 시민이라는 감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대화하고 뭔가 만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자리에 그냥 함께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일단 뭐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거버넌스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들을 하면서 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결정권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일파만파 많이 고민되거나 이제 이야기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1차적으로 성공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그 되게 이제 그 통보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통보받지 않고 내가 이제 관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내가 이제 자기 주장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변화하거나 바꿀 수 있다라는 그 감각을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저는 어쨌든 성북에 이제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좀 이제 그 몇 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성북이라는 동네가 좀 이제 즐겁고 재밌다라고 느꼈었던 좀 이제 장면은 좀 이제 일의 미션에 좀 너무 집중하지 않고, 물론 이제 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이제 함께 많이 해나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좀 컨디션들을 이제 물어봐 준다라는 것, 걱정해 준다라는 것, 뭐 그런 게 되게 좀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아플 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약간 담당자를 교체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걱정해주고 몸 챙겨가면서 하라고 서로 좀 얘기를 하는 그 무드가, 그래서 좀 삶의 레벨에서 좀 같이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될 수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좀 이제 함께 그렇게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있어서 좀 기대가 되게 되는 좀 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즐겁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좀 이제 마포 쪽도 이제 서교도 좀 가서 더 보고 같이 따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 다 공감을 하고요. 합의라기보단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까 지금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어떻게 더 홍보하고 새로운 분들한테 접근해야 될 건지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홍보 방식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잘 되고 외부 유입도 받고 내부에서도 충분한 이야기가 되면 더 단단한 그런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자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면서 끝낼게요. 정문신 이사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마포에서 이제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나중에 진짜 저기 마포와 성북의 그러니까 뭐 어떤 계기를 만나서 서로 좀 소위 말해서 교류하고 좀 더 환대하는 사이가 되어서, 예, 더 큰 공동의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아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원칙이나 절차보다 그 한 땀 한 땀 소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사실 서교도 그렇게 그 사람이 만들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9기까지 이어온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어떤 규정화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 저희도 사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좀 서로가 잘 들여다보고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얘기해 주신 부분들 너무 잘 귀담아 듣고 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미술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혼자 작업하는 일이 많았어요.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생각했던 게 많았는데, 이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과 일하는 방법이라던가, 아주 되게 디테일하게는 뭐 한글 파일을 쓰는 거, 보고서 작성하는 거, 공무원들이랑 어떤 부분이 부딪히고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이런 경험들을 통한 이런 걸 더불어서 또 공동의 경험을 정말 많이 했고, 그 인연을 통해서 나오고 나서 정말 또 제 활동이나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보다도 더 많은, 아까 말한 또 경험치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말 좀 만족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황금기라고 제 스스로 명명하는 이유도 제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커서인 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본인의 각자의 작업을 더불어 이 활동이 분명히 많은 밑거름이자 또 많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니까 더 재밌게, 그리고 진짜 돈보다도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얻으셔서 좋은 앞으로 또 활동과 예술 활동 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